자, 홍명보호가 4연승을 내달렸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홈경기 때 0대0으로 상당히 졸전을 하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려가 좀 많이 있었고, 게다가 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불투명함이 뭐 전국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또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가 굉장히 지금 많은 비난에 시달리면서 아주 좀 어렵게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선수들 뭐 기량 여전하고 소속팀에 잘하고 있고, 그렇죠. 대표팀에 와서 선수들이 정말 최선의 기량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금 경기력은 계속 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시간 14일 밤 11시에 쿠웨이트 원정 경기 킥오프했습니다. 우리가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뭐 완승이라고 봐도 좋은 경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거의 뭐 전반전에는 반코트에 가까운 그런 경기였고, 네. 스코어를 봐도 뭐 1실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득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4승 1무로 승점 13점이고요. 이게 뭐 아시아 지역 예선 통틀어도 모든 조를 통틀어도 가장 좋은 성과입니다. 이번에 또 요르단하고 이라크가 또 비겼기 때문에 네. 우리가 승점 차로 5점 차로 좁히면서 따라잡히지 않을 그런 위치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그렇죠. 일단 2위만 하면은 월드컵 본선 직행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10경기 중에서 5경기 했잖아요. 그렇죠. 절반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반환점으로 했으니까. 돌아왔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 속에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홍보원도 부임하고 나서 지금 계속 아시아 지역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강팀들을 만나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경기력을 가지고 우리가 뭐 많은 걸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일단 확실히 유럽파들이 한창 시즌 중이고 몸이 좋을 때잖아요. 네. 경기 경기 출전 시간이 많은 선수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대표팀에 왔고, 그게 잘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이번 그 경기를 하면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손흥민 선수 선발 여부에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소속팀에서도 부상 때문에 쉬기도 쉬었지만 오래 쉬었죠. 감독이 계속 출전 시간을 조정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좀 이른 시간에 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공개적으로 대표팀에서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그렇죠. 나도 대표팀 감독을 해봐서 간섭하는 걸 선호하진 않지만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죠. 굳이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일찍 손흥민 선수를 빼줬습니다. 완전 예정된 교체였던 것 같아요. 네. 딱 그 시점에 맞춰서 네. 다 빼려는 의도였다 정도로 저는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교체 사인 들어가자마자 김민재 선수가 그때 상대 선수 싸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민재 선수한테 가서 이렇게 완장을 채워주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얘기가 좀 됐던,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얘기 없이 빼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좀 어이없어했고, 네. 홍명보 감독하고는 얘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상황이 2대1이 됐던 상황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상황상 봤을 때는 이게 실점하고 바로 손흥민 선수 같은 득점할 수 있는 공격수를 빼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한 점 차기 때문에 원정 경기고, 사실 평소라면 안 뺐을 겁니다. 네. 안 뺐을 건데 손흥민 선수 경기력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미리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뭐 누구랑이든 간에 빼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때 빼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타이밍에 뺀 것도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배준호 선수가 최근에 대표팀에 와서도 잘했고 소속팀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좀 든든한 면이 있는 거죠. 뭐 손흥민 선수를 빼는 게 부담은 되지만 분명히 그렇죠. 배준호 선수가 들어감으로써 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는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근데 배준 선수는 진짜 나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서도 얼마 10분 정도 있다 골 넣었고요. 네. 네. 뭐 워낙 뭐 자기 실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상태고, 지금 소속팀에서도 에이스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표팀에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인범, 뭐 김민재, 설영우 소속팀에서 좀 혹사를 당하고 있는 이런 선수들에게도 주전들이죠, 주전들. 그렇습니다. 휴식을 좀 줬습니다. 지금 기록을 좀 뽑아 보셨네요? 네. 일단 뭐 많이 뛴 선수들을 꼽아보라고 하자면 10월 A매치 이후에 뛴 출장 시간입니다. 이재성이 336분, 이강인이 320분. 좀 비교적 이 선수들은 좀 적게 뛰었는데, 네. 황인범이 600분이나 뛰었고, 네. 김민재는 595분,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설영우도 챔피언스리그와 리그를 모두 활약을 하면서 466분을 뛰었습니다. 네. 대표팀에서 선수들이 뛰는 거 다 좋아하고 체력 관리 잘 하겠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에게 교체를 통해서
체력을 어느 정도 아끼게 해준 거는 네. 네, 굉장히 저는 좋은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김민재 선수는 수비 핵심이라서 바꾸기 좀 어려웠겠지만 마지막에 좀 지켜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근데 그래도 황인범 선수를 후반 35분이었나요? 네, 그쯤에 빼준 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야, 황인범은 정말 잘하더라. 아, 이제는 진짜 전성기에 들어가는 그런 네. 느낌입니다. 과거에는 좀 더 공격적인 면이 강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다 잘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얘가 빡뚜빡 느낌도 있고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있고 네. 또 앞쪽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 트랙과티스타를 맡겨도 될 정도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도움을 2개 기록을 했잖아요. 킹력도 너무 좋고. 그렇죠. 특히 저는 그 배준호 선수 골 장면에서 네. 물론 배준호 선수가 그러니까 두 선수가 발 맞춘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대전 시티즌 출신 선수들이긴 하지만 네. 같이 뛴 적은 없습니다. 출신만 빅 같은. 네. 그런데 그 골 장면을 제가 어제 분석해가지고 올리기도 했는데 네. 그 배준호 선수가 뛰기 시작하는 타이밍을 황인범 선수가 잘 캐치를 해서 너무도 적절하게 적절한 속도로 패스를 넣어줬고요. 저는 그 패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 패스라고 착각할 정도로 네. 그 구질이나 뭐 이런 테크닉이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네, 황인범 선수 오른발잡인데 왼발도 그렇게 잘 쓰는 거에 굉장히 놀랐고 네. 점점 패스 구질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물론 그런 패스가 들어가도 존슨 같이 캐치를 못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어제의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볼을 잘 낚아챘고 그건 다 계산해서 나온 플레이예요. 그렇습니다. 완전 처음 네. 잡기 전부터 이미 공이 올 때부터 자기가 그 한 2단계까지 예상을 먼저 해서 다 플레이를 가져간 거죠. 그렇습니다. 왼발로 볼을 잡고 상대 수비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역종에 걸리게 고민을 전혀 한다는-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그렇죠. 그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는 거죠. 오른발로 제껴서 공간 만들고 바로 오른발로 슛. 니어포스트로 그것도. 3터치인데 이게 황인범 선수가 패스하는 순간부터 3초가 안 걸렸어요. 네. 네, 그만큼 이 두 선수의 뛰어난 어떤 그 경기력이 잘 이게 콜라보가 된 장면이었고 그렇죠. 황인범 선수는 뭐 그것뿐만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황인범 선수의 강점이 굉장히 잘 드러난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좀 언급을 좀 했고요.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다른 선수들도 뭐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 네. 아무튼 여기서 저희 잘된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벤치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선수들의 기량이 네. 또 모티베이션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 그리고 또 뭐 선제골도 좀 일찍 나왔고 좀 빠르게 리드를 잡은 것도 그 배경이 될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잘 풀린 경기였다라고. 네. 그래서 체력 안배라는 또 두 번째 목적까지 이룰 수 있었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쿠웨이트 약체 맞아요. 약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보여준 기량을 우리가 100%다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쿠웨이트 원정이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 체제를 경험하면서 네. 아시아의 누구 100 몇십 위를 만나도 그렇죠. 이런 경기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네, 반면교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약간 기대치가 낮아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좋은 선수들을 모은다고 해서 늘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또 원정에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제대로 훈련을 거의 못하고 네. 또 나온 경기였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골을 만들어낸 장면들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들은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네. 요소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역대 이렇게 스무스하게 세대 교체가 시도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최근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네, 손흥민 자리에 배준호가 들어와 잘했고 이날 보면은 그 이재성 자리에 이현주 선수가 들어왔었고요. 이명재 자리에 이태석 선수 들어왔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세대 교체라는 게 어린 선수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은 거의 그런 기간 없이 바로바로 해주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그렸던 그림들이 그라운드에서 잘 또 이렇게 발휘가 되는 그런 경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받을 만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뭐 저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선수 교체 차원에서도 좀 그 맥락이 통하는데 네. 용병술에 있어서는 호평을 받을 만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교체 타이밍이나 들어가는 선수들이 또 결과를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용병술은 성공적이다. 계속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살펴보니까 오만전에서는 주민기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서 쐐기골을 넣었고요. 그렇죠. 네. 요르단전과 이라크전에서는 오영규가
들어가서 득점을 했고 쿠웨이트전 어제 경기에서는 배중호가 또 교체로 들어가서 골을 넣었죠. 네. 이게 그렇게 쉬운 현상은 아니에요. 4경기 연속 교체로 네. 들어간 선수가 골을 넣는다? 이게 뭐 솔직히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 교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제 뭐 계속 댓글에서도 상대팀 뭐 수준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뭐 맞는 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해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 새로운 선수들을 이렇게 발굴을 좀 해서 활용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번 경기에서는 또 좋은 박수를 받을 만한 네.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여유가 있을 때는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는 이렇게 이기는 상황에서 기존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더 크게 이겨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고집을 부렸다면 이제 홍명보 체제에서는 좀 그런 거는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특정 선수를 거론해서 좀 미안하지만 이기지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안컵 가기 전부터 좀 새로운 선수 테스트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좀 최종 예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선수들을 계속 발탁을 해서 훈련도 같이 하고 네. 또 경기 내보내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번 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꼽으라면 우리가 매 경기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쉽게 못 가는 경기 운영은 분명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실점을 좀 뜬금없이 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후반 초반에 꼭 하더라고. 이라크전도 네, 그렇고. 약간 정신줄 놓는 수비를 좀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 3차 예선 들어와 5경기를 했는데요. 3경기에서 실점이 좀 있었고 네. 특히 앞서가다가 이렇게 추격골을 좀 쉽게 허용하는 경향이 있고 이라크전도 우리가 사실 스코어는 좀 아슬아슬하게 이겼지만 네. 내용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불필요한 실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수비도 여전히 아쉬운 편인데요. 후반 41분경이었죠. 쿠웨이트 프리킥 찬스에서 골대를 강타하는 네네. 상대 헤딩 슈팅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거의 골이라 실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장면이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쿠웨이트전 어제 경기뿐만 아니고 이전 경기들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를 놓치는 현상들이 네.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 예선이나 아시아 팀들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이게 이번 대표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계속 몰아치다가 한 번 역습당해가지고 실점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건 결국 집중력의 문제이고 그렇죠. 상대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잘 돼야 되거든요. 분석, 상대 스타일.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골을 넣는 팀들은 거의 많은 경기에서 그런 식으로 골을 넣습니다. 우리랑 할 때만 뭐 그렇게 소수 정예로 들어와서 이 카운터를 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축구를 계속 해왔던 경우들이 있고 네. 그런 팀들은 대부분 약체들이 많기 때문에 약체들이라고 해도 뛰어난 선수가 한둘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수들을 활용을 하는 패턴을 만들어서 역습을 치는데 대표적으로 후세인이 있겠죠. 그렇죠. 이라크 같은 이라크에. 경우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의 탑 클래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또 앞서고 있다 하더라도 경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미리 분석하고 들어온 것에 대한 대비를 꾸준히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딱 정신줄 놓는 타이밍이 있고 그때마다 실점을 꼬박꼬박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대처를 좀 더 잘 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이게 뭐 개선점을 찾자면 그런 거고 또 후반전의 경기력이 상대가 전술적으로 바꿨을 때 네. 빠르게 대응하는 거는 아직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상대가 갑자기 라인을 올렸을 때 좀 당황하는 부분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우리 약점이었잖아요. 상대가 네. 압박했을 때 후방에서 계속 공이 끊기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 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5경기 4실점이거든요. 네. 근데 실점 순위로 보면 3위입니다. 아, 요르단하고 그러니까 2위군요. 이라크가 3실점으로 가장 짠물 수비고요. 요르단 우리하고 같은 4실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점 면에서 상당히 그 좋지 않고요. 각조 1위 팀들 중에서도 실점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네. 일본은 1실점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자책골이에요. 호주한테 자책골 먹은 거 하나밖에 없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란 3실점, 그리고 우리 4실점. 아. 그러니까 요 실점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아 레벨이잖아요. 이게 월드컵 레벨로 가버리면 이게 훨씬 크게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다져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번 실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김민재 선수가 있는 쪽에서 한 번에 그 들어가는 선수한테 털려가지고 우리가 네. 실점을 좀 했는데
그런 공간들을 잘 좀 커버할 수 있게끔 여기가 잘 돼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어떤 긍정적인 흐름인 것은 맞고요. 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팔레스타인과 원정 경기를 요르단 암만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는 무실점 경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때도 손흥민 선수 선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발은 무조건 붙박인 것 같고요. 인터뷰에서도 100% 다음 경기는 100%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그 말은 풀타임을 뛰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필한 거죠. 또 그렇게 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갔다 오면은 맨시티전인데. 네. 토트넘 벤탄쿠르도 징계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손흥민 선수 당연히 풀타임 또 뛰고 싶어 할 텐데. 관리는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벤탄쿠르 징계는 이게 A 매치 끝나고 FA가 바로 발표하지 않을까요? 네, 뭐 일단 현지에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보도가 나온 거 보면 아마 크로스체크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 경기도 좋은 경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